이란의 휴전은 이란의 대리 세력인 헤즈볼라에 맞선 이스라엘의 전투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일제로 오늘 이스라엘 공군은 전투가 재개된 이후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상대로 최대 규모의 공습을 단행했으며 단 10분 만에 100곳을 타격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 카스의 추가 발언을 전합니다. 우리는 나임 카심에게 헤즈볼라가 이란을 대신해 이스라엘을 공격한 대가로 매우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약속의 또 다른 단계를 이행했습니다. 최고 테러리스트 나임 카심의 차례도 곧 올 것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우리가 세운 정책에 따라 위협을 막고 헤즈볼라의 능력을 저지하기 위해 레바논에서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부 주민들에게 안전을 가져다 줄 것을 약속하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네, 스튜디오에는 여전히 다니엘 포모렌츠와 아리엘 오사란이 있습니다. 아리엘, 이란과 헤즈볼라가 이번 휴전을 북부 전선과도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레바논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최근 이스라엘이 남부 레바논에서 벌이고 있는 격렬하고 강도 높은 공습에 대해 레바논 정부는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나요? 제발 누군가 도와 그들을 막아주세요. 그들은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를 지경입니다. 그들은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게 레바논 전역에 있는 헤즈볼라의 기반 시설을 공격할 정당성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 지역 베카 계곡 그리고 베이루트 남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공습은 수도의 그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베이루트 도심에 더 가까운 다른 지역들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이 공격을 수행할 정당성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들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인해 발생한 엄청난 파괴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레바논 당국자들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 남부 레바논을 레바논 군대로 단계적으로 이양하고 공격을 중단하는 합의를 도출하려는 시도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에 대한 군사적 성과를 극대화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에게 이런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군 참모총장 아야 알자비르의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군은 이 기회를 놓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네, 이전 투전에서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전력을 80%나 약화시켰을 펜트다. 그리고 10월 7일 이후의 현실에서 이스라엘이 적들의 전력을 단순히 압도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100%에서 0%로 한 번에 줄이는 것은 단순히 달성할 수 없는 목표입니다. 하지만 적들의 전력을 80%까지 약화시키거나 손상시킨 후 이제 이스라엘은 반드시 완전히 끝내지 않더라도 가능한 한 0에 가깝게 만들기 위해 다시 한번 시도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라타니강 남쪽의 완충지대 건설을 계속 언급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다니엘, 그동안 심지어 오늘도 국제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향한 공격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번 휴전을 이란에서의 휴전과 연계하려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의 합법성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특히 이스라엘이 나타니강 남쪽에 이 안전지대, 완충지대를 만들려고 한다면 말이죠. 많은 비평가들은 이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남부 레바논 점령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법적 진실과 얼마나 거리가 있을까요? 글쎄요, 허용되지 않는 것 중에 테러 조직도 있습니다. 현대 국제법이 실제로 발전한 것은 1940년대였는데 그때는 아무도 테러 조직이 이렇게 많이 퍼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는 약 230개의 테러 조직이 있으며 이는 국가 수보다 많아 세상이 대부분 테러 조직으로 구성된 셈입니다. 그들은 국제협약에 서명하지 않았고 규칙도 따르지 않습니다. 이를 지원하는 국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국제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테러 조직이 사라지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1940년대 이후 80년 동안 그들은 그것을 하지 못했고 거부해왔습니다. 이제 저는 이스라엘이 레바논과 어떤 논의를 위해 자리에 앉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레바논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와 싸우며 레바논은 이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이제 저는 프랑스 관리들이 레바논, 즉 레바논 정부가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들이 행동을 취하면 내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들은 내전에 휘말려 있습니다. 다만 싸우지 않기로 선택했을 뿐입니다. 지금 레바논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나라의 존속을 위해 싸우거나 아니면 사실상 헤즈볼라에게 나라를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프랑스인들이 세계 최고의 항복 전문가라는 걸 알게 됐지만
과거에도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고 지금 레바논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내에 안전지대를 만드는 것과 관련된 국제법에 따르면 그 지역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한 이스라엘은 제네바 협약에 따라 그 지역을 점령할 완전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민간인을 의도적으로 공격하지 않고 민간인에게 불필요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한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이스라엘 민간인 보호를 위해 그 지역 점령 권리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분석이었어요, 다니엘. 늘 법적 전문 지식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